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은 제법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장중에 좀 하락이 좀 지속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갭을 전체적으로 메우지 않고 가는 게 좋은데, 일단 갭을 좀 메우는 모습이라 약간은 투자 심리가 소폭 꺾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넘어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일단은 뭐 하락의 강도가 조금 세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아무래도 그 다이버전스가 이제 일반 개별 종목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지만은 뭐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극대형주 관점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번 LG에너지 솔루션의 신고가가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의 신호가 좀 나왔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밀림이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장인 LG에너지 솔루션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니까 그 밖에 이제 따라다니는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동반해서 크게 밀리면서 지수적으로는 양 시장 다 하락의 강도가 좀 컸죠. 특히 이제 2차전지도 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IT 반도체도 동반해서 밀리다 보니까 양쪽의 시총이 높은 IT와 2차전지 섹터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 고스란히 지수에 묻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하이드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 밖에 이제 정치 테마주의 강세 정도가 오늘 시장의 전부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조심해서는 나쁠 건 없는 시장이고 원하는 종목, 좋은 종목은 최대한 눌림에서 보는 전략으로 저는 이번 주 장을 좀 대응하려고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군들 정말 많은데 쉽게 내려오지가 않아요. 정말로 사고 싶은 종목군들은 잘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락이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수가 지금 좀 밀렸다고 해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저는 생각지도 않고 또한 좋은 종목은요. 이번 하락 구간에서도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종목군들이 잘 안 내려오네요. 생각보다. 자, 2차전지 섹터의 하락과 IT 섹터의 하락으로 인한 시장 조정의 폭 확대, 그 외 섹터에 집중이 필요하며 테마가 산발적인 시장, 조금 더 천천히 볼 필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급할 필요가. 자, 오늘 보시면은 뭐 하락 종목수 월등히 좀 많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 뭐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을 그런 장세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일부 종목군들 오르는 종목이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월등하죠. 6배 차이 납니다. 위에는 3배 차이 나고요. 그 밖에 아시아 증시도 동반해서 약세를 보였죠. 항생이 2%, 그 다음에 니케이는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상해도 약세다 보니까 이런 약세 부분이 환율을 움직여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라가는 성격의 지수가 오늘도 조정을 받았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11월 말까지만 일단은 가입을 좀 받고 좀 쉬었다가 가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장이 지난주부터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까지 코스피가 5일 연속 음봉을, 코스닥이 4일 연속 음봉을 만들면서 오늘은 꽤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선 미 증시만 놓고 본다면야 크게 흔들림을 보인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미국의 영향도, 중국의 영향도 동시에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 오늘은 중화권의 코로나 확진자 확대로 인한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며 환율을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도 동반 하락을 한 모습이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 LG에너지 솔루션의 하락 다이버전스의 출현을 언급했는데요. 그 지점부터 하락의 강도가 꽤 세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겠죠. 자, 4분기 2차전지 섹터에 재고 조정 이슈가 있다 보니 4분기 실적이 3분기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일회성 비용에 대한 이슈도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적 우려를 만들어 줄 것으로 또 보여지네요. 자, 분명
2차 전지는 성장 섹터고 앞으로도 시장은 무진장 커질 거며 또한 누적 수주 잔고도 어마어마하나 좋은 주식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 진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막 내려온다고 무한정 물타기보다는 충분히 눌리고 조정을 받았다가 뭐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4분기 실적은 재고 조정에 의한 움직임이라면 내년 1분기에 실적이 다시 턴하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10억 관련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연말만 되면 나오겠죠. 그러한 이슈가 2차 전지에 항상 강하게 붙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보여져요. 금일의 경우 시장 거래 대금까지 없다 보니 장중 소수의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볼 것이 전혀 없는 시장이라 며칠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이 변하는지 체크하면서 좋은 종목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아침부터 개파락 출발 이후 지속 밀리다 보니까 산업 섹터는 뭐 움직임이 전무한 상태에서 테마주의 순환매만 가득한 시장이 돼버렸고요. 네옴시티의 순환매는 대장주 위주에서 소수의 종목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연상을 갔던 종목, 상한가를 갔던 종목, 그리고 네옴시티 각 파트마다 대장짓을 했던 종목만 딱 반등 나오고 끝났고 그 안에서 연상을 갔던 친구만 강하다 보니 쉽사리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이죠. 그 말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종목이 눌리더라도 눌림 매수를 하더라도 후발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옴시티가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히림이라든지 유심이 있었겠죠. 근데 이 종목군들은 이제 이미 시세를 바닥에서 엄청나게 냈기 때문에 뭐 눌림도 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찐탱이 나온 거잖아요. 뭐 킹살만 관련해서 인디에프가 나와가지고 2연상 3연상을 간다. 뭐 세우글로벌처럼 싸비게 1등 대장주로 해서 올라갔다. 뭐 이런 종목군들,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관련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종목군들마다 예를 들면 사빅테마도 세우글로벌도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었겠죠. 인디에프도 인디에프만 있는 게 아니라 테림 포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킹살만 관련된 수많은 종목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못 갑니다. 1등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의 눌림을 볼 때는 철저하게 어렵더라도 1등 보고 안 되면 말아버리고 그런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게 맞는 매매고요. 그렇게만 해야 손실도 줄 수 있을 뿐더러 반등의 힘이 차이가 월등히 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금일은 네옴시티 관련 신규로 해수 담수화가 움직였는데요. 이쪽도 그래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네옴시티는 사막이 있다 보니 식수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근처 홍해가 인접해 있고 또한 인도네시아 또한 해수 담수화로 국내와 교류를 하는 판이기 때문에 네옴시티는 해수 담수화도 추가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4,044배 서울의 이제 규모보다 크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 그만큼 물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물이 사막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와 관련된 내용도 큰 틀에서는 굉장히 큰 테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일단 당장 뭐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원희룡의 사우디 재방문, 그 다음에 12월 29일이었던가 아무튼 12월 말에 그 주택부 장관이 방한하는 이슈가 있죠. 그리고 내년 초에 굵직굵직한 부분에서 MOU 이후에 발주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는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연장입니다. 연장. 그 안에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장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갔던 종목과 새로 올라올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모듈러는 엮이겠죠. 그래서 SY 눌림도 봐야 되고 오늘 해수 담수가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 이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오늘 한정기술이 장중 반짝은 했으나 23일날 한영 국제 원전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뭐 종가 혹은 월요일 뭐 시가 정도 혹은 장중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11월 말 정도 되면 원전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될 겁니다. 수소 관련해서 또 두산 퓨어셀이
공급계약 체결을 했는데 오늘 많이 밀렸죠. 저는 이렇게 봐요. 12월경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수소법 개정안 핵심은 이 수소 연료전지도 써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전소라든지 ESS 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수소연료전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회사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가정용 S 퓨어셀, 그 다음에 동화성은 뭐 세계 최초 개발인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은 셀 기업, 네, 연료전지 셀 기업을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하잉크 코리아 좀 매매하면서 회원님들한테도 저는 이거 상한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가 좋은 종목이라 저는 뭐 이 정도는 갈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관련주라 얘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 굉장히 민감한데 오늘 남욱 출소 이후에 재판 과정 속에서 이제 발언이 나왔죠. 실적으로 화천대유 1호는 이제 이재명 측 것이다. 지분이다. 뭐 4억에서 5억 이상의 선거 자금으로 2014년에 들어갔다. 라는 말을 법정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판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정치 테마 아주 강했고요. 주말에 저도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를 봤는데 매우 재밌더라고요. 매우 재밌고 정말로 잘 만들었던 드라마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자, 오늘 거래대금만 보면 오늘 시장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1000억 이상 넘는 종목이 불과 15종목뿐이 안 되고 거래대금 터져봐야 뭐 삼성전자가 5천억이니까 말도 안 되게 약했고요. 시총상이 대부분 약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수 밀리는 거고 뭐 시간 내에서 의미 있게 뭐 볼만한 게 뭐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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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네요. 그 외에는 네 뭐 신풍제약이나 뭐 내일 한번 봐볼까 하고 있고요. 자, 지수 간단하게 보면 코스피 이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하고 윗구간에서 지금 조정이 조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밀릴지 일단 낙폭을 지지하고 좀 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22평선까지 밀렸다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돌려줄지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형주가 버텨주면 그렇게 될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너무 좀 더 약한 것 같네요. 사실 이 구간까지 안 밀릴 걸로 봤는데 단번에 또 이런 이평선을 또 깨버리고 좀 내려와서 일단 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는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원하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속에서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그 2차전지 종목부터 빨리빨리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반등, 그러니까 눌림 반등, 단기간에 역 헤드앤숄더 넥라인 붕괴 하락 확대. 수급은 좋으나 더 밀릴 수 있겠다. 종목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차트가 안 좋다 정도 보여주고요. 삼성 SDI 중요한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좀 더 지켜보겠다. 수급은 여전히 강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말고 삼성전자 그냥 시장에서 버텨주는 역할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LG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2초점 이탈하는지 봐야 되고 LG전자 LG전자 그 사업부 개편 이슈가 남아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애플카 이슈가 지난번에 잠시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놨는데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이런 자리에서 이슈를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대형주는 네옴시티로 넘어가서 현대로템이 7,700억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은 좀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동반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대형주 안에서는 현대로템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신고가를 만들어 버릴지
여부를 생각하면서 계속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대형주 볼만한 게 전무하고요. 2차전지 대형주 에코프로 BM 이 아래까지 밀려버릴 수도 있겠죠. 일단은 관망하고 보고 LNF도 마찬가지고 관망하고 봐야 되고 뭐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 하이드로 리튬에서 매매를 매일 했습니다. 오늘도 매매를 좀 했는데 사실 크게 먹지를 못했고요. 이 구간에서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짧게 또 먹고 나왔고 뭐 이날도 이렇게 먹고 이날도 이렇게 먹고 여기 좀 늦게 본 것 같아요. 늦게 봐서 여기서 들어가서 좀 매매를 깔끔하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이렇게 추세선으로 그려도요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마지막에 화려하게 쏠 때 항상 보면 화려하게 쏠 때 이렇게만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로 더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항상 그 자리가 지나고 보면 진짜로 위험한 구간이 되는 거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 BNC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국 BNC랑 저는 차트가 비슷하다.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쐈죠. 쏘고 죽어버릴 때는 정말 무섭게 죽습니다. 뭐 이런 대형주는 낙주는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두 배씩 이런 자리에서 보면 2배 이상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낙주로 대장주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이드로 리튬은 저는 대장주로 낙주 대응을 이제부터는 계획하고 봐볼 생각이고요. 자, 오늘 네옴시티 안에서 종목군들 좀 볼게요. 킹살만 뭐 발주가 이제 조만간 진행이 될 것이다. 킹살만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오늘 장 초반에 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좀 보지 못했고 오후장에 좀 올라왔는데 너무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생각에 매매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등 종목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세우글로벌 이렇게 좀 올라왔고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시노펙스랑 거의 이거 수익 없이 일지 차트로 볼까요? 거의 수익 없이 그냥 매수가 매도만 반복하고 그냥 매매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서 그냥 본전 매도, 여기 사서 그냥 2% 좀 안 됐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그냥 본전 매도 치는 형식에서 끝나버려서 보지를 못했고요. 사실 회원님들하고도 오늘 해수담수화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간을 좀 보려고 했는데 좀 대장주가 하필이면 웰크론 한택으로 좀 바뀌었죠. 명확하게 근거를 좀 찾기가 좀 어려워서 매매는 못했습니다. 과거 이 종목이 상한가를 안 가기로 유명한 종목이에요. 이때 한번 가고 매번 윗꼬리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설마 또 그럴까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장기간 박스권이 있는데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건지 좀 그거는 체크를 하고 좀 보고 싶네요. 자, 재건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해수 담수화 이야기를 했고요. 시노펙스가 사실은 굉장히 연관성이 짙은데 이 종목은 나중에 눌림 정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재건에서 데모,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이면 아니다 이제 뭐 종목을 그냥 나쁘게 비유해버리면 또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냥 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로고요. 지금 봤을 때는 별로예요. 다 별로고 KH건설이 최근에 강하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KH건설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고 오늘도 사실 이 종목이 여기서 이 구간까지 밀렸을 때는 충분히 볼만했습니다. 강하게 어제 돌파를 시켜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올라오고 시가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이 고점 돌파하고 위 올라갈 때 그냥 전략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던 종목이고요. 자, 오늘 그 2차전지 조정을 보이면서 니켈 이슈가 좀 나오죠. 니켈의 급등 그런 부분이 또 2차전지 소재 업종에는 또 악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니켈 관련해서 최근에 뭐 상한가를 자주 갔던 종목이 STX 중공업
업입니다. 그리고 이윤봉 조정도 잘 받았고 시가에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좀 마이너스에 들어가서 뭐 반등할 때 이 정도면 뭐 끝에까지는 다 먹지는 못했는데 이런 구간 여기 돌파할 때 여기까지 해서 분할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 해서 분할 매도를 청산하고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셌는데 그 전에는 그 GS 글로벌이라는 김동현 GS 글로벌 SG 글로벌이 이제 김동현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특히 이제 장 초반부터 남선알루미늄이 좀 강세를 좀 이어갔어요. 남선알루미늄이 장 초반에 남욱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좀 강세를 좀 보여줬고 남아토건도 좀 좋았는데 일단 관련해서 전부 다 시간의 상한가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얼마나 커질지 파급이 얼마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선알미우가 일단 상한가고요. 남선알미우가 일단 상한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BHI는 지난번에 전부 다 이때부터 매도를 다 진행을 완료했고 나중에 BHI는 좀 내려오면은 이 하단 구간에서 최대한 기다려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공급 계약 이슈가 좀 있어서 잠깐 짧게 또 들어가서 매매를 했는데 뭐 크게 뭐 그렇게 의미를 둘 매매는 아니어서 이것도 이제 뭐 밑에서부터 샀는데 매수가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돌파로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슈 나오자마자 그랬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몽레인이 좋았죠.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상장을 코넥스에서 넘어와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가 이 자리입니다. 26,000원이 시초가인데요. 제가 이거를 아침에 계산을 좀 잘못해서 좀 밀리면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매물대가 많은 이 자리 25,000 그러니까 26,000원 구간이 돌파가 되고 지지가 된다면 이런 자리가 좋은 구간이 되었던 거죠. 이런 자리가 좋은 구간이 되었던 건데 그게 참 아깝더라고요.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였는데 그게 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예 손을 좀 못 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다 좋은데 기타법인이 지금 어제 오늘 해서 160억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타법인이. 그러니까 기타법인이라 하면 뭐 회사의 물량일 수도 있고 어디 물량일 수도 있는데 내용은 참 좋아요. 드라마가. 그리고 텐트풀이라고 해서 IP를 직접 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판권은 JTBC와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티빙에서 방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세 곳에서 방영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으로 간다든지 뭐 했을 때 판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드라마가 잘 됐다, 대작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오늘 하이크 코리아가 상한가에 갔죠. 이 종목은 원래 끼가 많은 종목이에요. 끼가 많은 종목이어서 저는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흥민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장 마감하면서 뭐 소규모 뭐 합병 이슈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끼가 좋아서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워낙 세게 치던 종목이라 그런 부분에서 일단 박스권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 내일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수많은 그 네옴시티 종목군들 산발적으로 움직이는데 뭐 모든 종목을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매매도 불가능할 뿐더러 오늘은 이제 플라즈맵을 조금 사놓고 있다가 이것도 좀 아쉬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매는 플라즈맵을 조금 매매를 해서 분할로 좀 잡아놓고 있다가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시원하게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인데 왜 매도를 했냐면 오늘 지수가 말도 못하게 안 좋죠. 말도 못하게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 차원에서 매매를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애증한한 이슈로는 뭐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렵다 정도 생각이 들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카타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카타르보다는 다른 쪽에서 시세가 나와야 크게 간다라고 봐요. 트위치 이슈가, 트위치 이슈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여기서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고 뭐 미리 조금씩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도 사실 봐야 될 종목군들도 참 많고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참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눌림으로 해야 될 종목이 있고 돌파로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이 이슈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환호하면서 돈을 지불할 용기를 갖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하고 보면 오히려 주식이 좀 쉬워질 수가 있겠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늘 반등이 장중에 거의 20%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거 대법원에서 판결 나자마자 올랐는데 이거 다들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내용 자체가 미국에서 FDA에서도 인정하는데 한국 니네는 왜 인정 못하냐, 그러게 말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이고요. 그리고 얘가 오늘 상한가를 못 가고 더 추가적인 시세를 못 내는 거는 오늘 시장 자체가 오후장에 여전히 네옴시티와 정치 테마주가 강했고 지수가 약했기 때문에 더 못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매일같이 복귀를 하다 보면 이 주식과 이제 투심의 상관관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필요 없는 말들이 좀 많았네요. 자,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